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 신규 확진 규모가 IEM 선교회 집단 감염으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지난 주말 이동량이 1월 초와 비교해 31%나 증가했다며 방심하면 언제든지 확산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백신 접종 세부 계획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백신과 관련한 불신을 없앨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정교한 우선순위 선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월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이르면 29일 발표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전문가들이 모더나 백신의 접종 간격을 최대 6주까지 늘려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은 선진국의 백신 사재기를 비판하며 공동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유럽연합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일본 여행객 입국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EU로 여행이 가능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7개 나라만 남게 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예정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백신 개발이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국산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한다는 것이 정부와 업계의 목표인데요.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단 1회만 접종하는 국산 백신을 개발 중인 셀리드의 강창률 대표이사를 초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IEM 선교회 관련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정부가 교회 관련 미인과 교육시설의 방역수칙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규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사 형태로 운영되는 미인과 종교 관련 교육시설은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IEM 선교회 산하 IEM 국제학교와 같은 기숙형 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소자의 외출이 금지되고 입소 이틀 안에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등을 제출해야 하는 등 기존 기숙형 학원 방역수칙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종교 관련 교육시설 가운데 정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을 하거나 통학을 하는 형태로 운영될 경우엔 정규 예배 이외의 모임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종교시설 방역수칙에 따라 앞으로 운영이 금지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주말 이동량이 급증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언제든지 확산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주말 이동량이 직전 주말보다 12% 늘어났고 1월 초에 비해서는 31%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반장은 또 최근에 환자 감소 추세가 종교시설 등의 집단 감염으로 주춤해진 상황이라며 지금 방심하면 다음 주 또는 설 연휴에 환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전에 이어 광주에 있는 비인가 교육시설에서도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제보 영상을 보면 아연실색할 정도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밀접 접촉해 노래를 부르고 춤추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김범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100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 환자가 나온 비인가 교육시설입니다. 어린이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동그랗게 모여 앉아 주여를 외친 뒤 앞뒤로 움직이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른 방에서는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10대 청소년들이 함께 뛰면서 춤을 춥니다. 노래까지 크게 부르다 보니 침방울이 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기본적인 방역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5인 이상의 비인가 교육시설 및 5인 이상의 모든 합숙시설은 자진 신고하고 검사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는 120여 명이 함께 먹고 자며 생활했습니다. 직원을 비롯해 135명에 대한 전수 검사에서 10명 가운데 8명꼴로 감염됐습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시설은 공교롭게도 지난해 광주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21세기 병원과 맞붙어 있습니다.
확진 환자의 절반 정도는 다른 지역에서 왔는데요. 방역 당국은 이에 따라 환자들을 실제 사는 지역에 있는 시설로 옮겼습니다. 앞서 같은 선교회와 관련이 있는 광주 에이스 국제학교에서도 40명 가까운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IM 선교회의 비인가 교육시설은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4개 구에 퍼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에 있는 비인가 교육시설은 모두 10개. 광주광역시는 집단 감염 여파가 어린이집까지 미치고 있어서 다음 달 14일까지 광주의 천여 개 어린이집에 대해 휴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YTN 김모반입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 유학생은 입국 전 한 차례, 자가격리 기간 중 2차례 등 모두 3차례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 유학생 보호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리 방안에 보면 입국 유학생은 자국 공항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공항 검역 때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입국 뒤 하루 이내에 한 번, 입국 뒤 14일 뒤 자가격리 해제 전에도 추가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작년엔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가격리 기간에 한 번만 검사를 받았지만 올해는 검사를 3번으로 늘려 방역을 더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합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될 백신 접종을 앞두고 우선 접종 대상자와 접종 기관, 실시 기준, 접종 후 이상 반응 관리 체계 등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발표 시간은 28일 오후 2시 10분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 25일 새해 업무 계획을 통해 오는 9월까지 전 국민의 70%의 1차 무료 접종을 시행해 11월에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큰 틀의 접종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백신의 유통부터 정교한 접종 준비까지 모두 마쳐도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 접종률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에 대한 불신론과 한정된 백신을 먼저 맞으려는 다툼을 백신 접종의 장애 요소로 꼽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아니요, 당장은 맞을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작용이란 게 있잖아요.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신 다 인증이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맞아야죠. 실제로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꼴로 당장 백신을 맞기보다는 일단 지켜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를 살펴봤더니 백신이 개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부작용과 백신에 대한 불신도 상당했습니다. 부작용을 포함해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백신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전부 이제 무료로 접종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만에 하나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그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는 점까지 믿으시면서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접종 우선순위도 중요합니다. 국민이 모두 맞을 백신은 확보됐지만 도입 시기가 달라 초기엔 접종 대상자보다 백신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의료진과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우선 접종 대상 가운데서도 정교한 접종 기준이 사전에 마련돼야 합니다. 고연령층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80세 이상, 그다음에 70세 이상, 그다음에 물량이 충분하면 60세 이상 이렇게 확장하는 방향으로 그룹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 비용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원칙은 세워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예산과 인력 확보,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려다 보니 전에 없던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차에 탄 채 시험을 치르는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교육지원청 주차장에 차량 수십 대가 줄지어 들어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4차례나 연기했던 영재교육원 시험을 차량 탑승 방식으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주차 한 차에 수험생만 남겨둔 채 학부모들은 대기실로 이동합니다. 방호복까지 입은 감독관들은 창문 사이로
수험표를 확인한 뒤 시험지를 나눠줍니다. 마스크 잠깐만 내려볼까요? 이름이 수학 5번. 국문수학 5번이네. 학생들은 감독관들이 볼 수 있도록 창문을 절반쯤 내린 채 차 안에서 문제를 풉니다. 시험 시간은 15분. 기존 필기시험과 심층 면접 대신 비대면 서면 평가로 진행한 겁니다. 시험이 계속 연기되면서 시험을 못 볼 것 같아서 당황스러웠는데 이렇게 차 안에서 시험을 보게 돼가지고 어쨌든 본 것만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과 중등 각각 3개 분야에서 치러진 이번 시험 응시생은 150여 명. 차 없이 온 학생들은 미리 준비된 교육청 직원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학생의 안전을 최선으로 챙겨지게끔 하였으며 같은 문제와 같은 시간을 제시하고 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검진부터 농수산물 판매와 문화공연 등으로 활용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는 차량 탑승 방식.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화된 코로나19 시대 속 새로운 사회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요즘 영화나 게임 등을 온라인 앱으로 정기 구독해서 즐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환급을 제대로 못 받거나 고지 없이 유료 결제로 전환돼 자신도 모르는 사이 돈이 빠져나가는 등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요즘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영화나 음원, 게임 같은 콘텐츠를 온라인 앱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자주 이용하는 만큼 매번 결제하지 않고 정기 결제로 꾸준히 구독하는 소비자도 늘었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집콕 생활이 늘다 보니까요. 주로 휴대폰으로 영화나 TV 시청, 그리고 음원 같은 것도 정기적으로 구독해서 집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요 구독 서비스 앱 상당수가 환급이나 위약금 반환 요청에는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상위 구독 서비스 앱 25개 가운데 18개가 사실상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앱은 취소가 48시간 이내만 가능해 결제 후 사흘 안에 취소해도 꼼짝없이 그달 이용료를 다 내야 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면 청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무시한 겁니다. 구독 해지할 때 자녀 대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앱도 21개에 달했습니다. 월 단위 결제의 경우 열흘 사용하고 해지하면 나머지 20일치를 돌려줘야 하는데 지키지 않은 겁니다. 또 소비자에게 유료 결제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무려 20개월 동안 이를 눈치채지 못한 피해도 나왔습니다. 유료로 전환할 때는 소비자들한테 명확하고 정확한 방식으로 유료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콘텐츠 관련 불만 피해 건수는 609건에 달합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소비자 청약 철회권을 보장하고 주요 계약 변경 시 고지 의무 등을 약관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세탁제와 방향제 등 1,500여 개 생활화학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체 성분 정보를 올해 상반기 안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분을 공개하는 생활화학 제품은 관련 22개사의 세탁, 방향, 탈취, 살균제 등으로 이미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1,417개 제품의 성분이 초록누리에 공개됐으며 나머지 83개 제품이 올해 상반기 내로 공개됩니다. 앞서 정부와 시민단체 관련 기업은 지난 2017년에 맺은 생활화학 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따라 생활화학 제품 전성분 정보 공개를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당류 섭취가 줄어드는 추세인 가운데 유아와 청소년의 섭취량은 권고 기준보다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7,064명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당류 섭취 수준을 분석한 결과 유아와 청소년 등 일부 연령층의 하루 평균 당류 섭취가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3세에서 5세 유아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가 하루 총 연량의 10.1%였고 12세에서 18세 청소년은 10.3%를 차지해 WHO 권고 기준인 10%를 초과했습니다. 또 남성보다는 여성의 당류 섭취량이 더 많았습니다.
운전자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은 운전 중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 교통사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운전자의 스마트 기기 사용 빈도가 35.92%로 1년 전보다 소폭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10명 중 3명 이상이 운전을 하면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행자의 무단 횡단 빈도는 35.27%로 1년 전보다 3%포인트 올라 의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달걀 등 생활 물가가 오르면서 이번 설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최대 18% 더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가격 조사 기관인 한국물가정보는 설을 2주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품목 물가를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 기준으로 24만 700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설 때보다 16.4%, 3만 4천 원 늘어난 것입니다. 대형마트를 이용해 차례상을 준비할 경우 34만 4,200원이 들어 지난해 설보다 18%, 5만 2,720원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물가정보는 올해 초 한파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겹쳐 차례상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5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한 선교회가 운영하는 교육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가까스로 잡았던 3차 대유행의 기세가 다시 거세질까 우려되는데요. 자세한 사항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3차 대유행이 완만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었는데 비인가 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확산 양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크게 안정화되고 있는 단계는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등락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이 증가세나 감소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 많이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대전 그 종교단체, 그러니까 국대학교 관련해서 집단 감염이 나타난 거는 이 사례를 하나의 변수로 예외적인 사항으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러한 하나하나의 변수가 현상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현상들이 모여서 하루 신규 일일 확진자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재의 양상의 하나다. 그러니까 지금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직은 크게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 집단 감염의 경우 확진자 대부분이 10대에서 20대 젊은 층입니다. 지역 사회로의 전파 위험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10대에서 20대 젊은 층, 이 연령대가 크게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일단 지금 해당 선교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는 그 해당 선교회가 실제로 TCS나 카스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23개의 교육시설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해당 교육시설은 서로 전국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접촉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홍천 MTS라고 하는 선교 그룹 운영하면서 홍천 쪽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선교회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과 실제로 역학조사로 결과로 드러나는 부분이 서로 다르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실제로 역학조사 과정에서 더 드러나게 되면 이게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23개의 교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2의 BTJ 열방센터와 같은 규모로 확산할 수도 있는데 일단 연령층에 따른 전파보다는 이 선교회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동안 지난 한 달 동안의 행적들이 관건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요. 예. 지금 교육시설 관련해서도 해당 그 학생들이 실제 외부와의 접촉은 없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는 인근 지역의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데를 방문한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지역사회로 또 확산이 될 수 있는 또 좀 변수가 될 수는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이르면 금요일에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완화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집단 감염 여파가 거리두기 조정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요?
일단 뭐 말씀하신 5인 이상 집합금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결론이 공개적으로는 안 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요 부분에,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5인 이상 집합금지 이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조정이 일정 부분 있을 걸로 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마 기존의 수도권 2.5단계에서 하향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5인 이상 집합금지 같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향후 일주일 정도는 더 연장할 수도 있는데 또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의 대전발 이 집단 감염이 아무래도 영향은 어느 정도 줄 것 같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큰 맥락에서는 아마 거리두기 단계는 좀 일정 부분 하향 조정할 것 같고요. 5인 이상 집합금지 같은 경우에는 설 연휴 전까지는 연장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설 연휴까지 확장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5인 이상 집합금지가 계속 설 연휴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실제로 고향 방문이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민적인 정서 부분을 고려해서 아마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이번에 해제되거나 아니면 일주일 정도 연장이 되거나 아니면 설 연휴까지는 확장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리두기 조정안이 어떻게 나올지 계속 지켜봐야겠고요. 3차 유행 시기 확진자 4명 중에 1명은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 가정 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점들 짚어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 4명 중에 1명은 가족으로부터 전파가 됐다라고 하는데, 일단 설 연휴에 고향을 방문하게 되면 가정 내에서 이런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특히나 직계 가족, 그러니까 부모님을 찾아뵀을 경우에는 숙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게 되고, 이 경우에는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향 방문을 자제하시는 게 가장 맞겠다. 불가피하게 방문하셨을 때에는 친지 방문 같은 경우에는 삼가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불가피하게 방문을 하실 때는 짧은 기간 내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찾아뵐 때 음식물 섭취라든가 차 같은 거를 섭취하는 거는 하지 말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방문하더라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백신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각국이 애초에 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백신 물량 확보에 비상에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스트라제네카의 국내 생산 물량으로 공급받기로 되어 있는데 문제없이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을 하는 분량 중에 우리가 공급을 받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공급 물량 차질에서는 상당히 영향은 거의 안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도 물량 같은 경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일정 분량하고 지금 코백스를 통해서 공급이 되는 5만 명분의 초도 물량이 있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큰 문제 없이 공급이 될 거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향후에 이 같은 공급 계획의 차질이 계속 발생할 경우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로 1억 명분을 확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 우선 접종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되면 2분기에 공급될 걸로 예상되는 모더나나 3분기에 공급될 걸로 예상되는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특히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도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공급되는 그 물량이 정확하게 전량을 다 우리나라에서 공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일정 부분 유럽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건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면 일정 부분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백신 접종이 이뤄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백신을 2번 접종한 사람들의 코로나19 감염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백신의 집단 면역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지금 백신 접종자에서 그 감염 발생 비율이 낮아진 부분을 집단 면역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는 보고요. 이 부분은 효능하고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18일에 이스라엘 한 언론에서 그 이스라엘 보건기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인용해서 얘기한 걸로는 백신 접종한 60세 이상의 노년층에서 실제로 접종자 20만 명 대비
비접종자 20만 명을 비교했더니 접종 그룹에서 33%가 감소하더라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 부분은 효능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고 또 유사한 연구 결과가 이스라엘의 인구가 930만 명인데 이 중에 한 30% 되는 260만 명이 접종이 됐거든요. 예. 그중에 12만 8천 명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예방 효과가 95% 정도 된다. 그리고 60세 이상에서도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집단 면역으로 보기는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접종한 화이자 백신의 어떤 효능과 관련성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 상황 살펴봤습니다. 간신히 안정세로 돌아섰던 코로나가 다시 확산할 위험이 커진 상황입니다. 위험 시설을 방문했거나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선제 검사를 받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유럽연합은 코로나 확산을 이유로 일본에서 오는 여행객도 받지 않기로 해 이후로 여행이 가능한 화이트리스트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7개 나라만 남게 됐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26일, 영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긴 국가는 미국과 브라질, 인도, 멕시코에 이어 영국이 5번째가 됐습니다. 영국 정부의 최고 의료 책임자인 크리스 위티 박사는 구체적인 수치로 예측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면서도 당분간 인명피해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습니다. Is unfortunately we're going to see quite a lot more deaths over the next few weeks before the effects of the vaccines begin to be felt. 존슨 영국 총리는 지금까지 정부 대응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표하며 방역 총력전을 다짐했습니다. As Prime Minister, I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everything that the government has done. What I can tell you is that we truly did everything we could and continue to do everything that we can.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 EU는 EU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추가로 제외할 계획이라고 현지 관리가 전했습니다. EU는 여행객이 방문할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를 업데이트하면서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를 명단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최근 일본의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EU의 화이트리스트에는 한국과 중국, 싱가포르, 태국, 호주, 뉴질랜드, 르완다 등 7개국만 남게 됐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전문가들이 모더나 백신의 접종 간격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대 6주까지 늘려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코로나 피해가 심각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은 선진국들의 백신 사재기를 비판하며 공동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현 기자입니다. WHO의 면역 자문단인 전문가 전략 자문 그룹이 모더나 백신의 접종 간격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상시험과 같은 4주를 지키는 것이 최선이지만 예외적으로 2차 접종을 1차 접종 후 최장 6주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We recommend that it should be given in 2 doses with an interval of 28 days between the doses. In exceptional cases, this interval might be moved to 42 days. 다만 백신 투여량 감소와 임신과 수유기간의 접종은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문그룹은 이달 초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접종 간격을 늘릴 수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은 1차 접종을 하고 통상 3, 4주 뒤 효능과 지속력을 더 높이기 위해 2차 접종을 합니다. 과학적인 증거와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접종 간격 확대의 결과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예방 효과가 큰 백신을 선점한 가운데 라마포사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은 백신 사재기를 비판했습니다. And some countries have even gone beyond and acquired up to 4 times what their population needs. And that was aimed at hoarding these vaccines. 그는 다보스 포럼 화상연설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나라가 있으면 접종을 한 나라 역시
안전하지 않은 만큼 공동 행동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의 남아공은 누적 확진자 140만, 사망자 4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2억 회분을 추가로 구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 구매 물량으로 올여름이 끝날 때까지 3억 명의 미국인 모두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화이자와 모더나에서 코로나19 백신 1억 회분씩 모두 2억 회분을 추가로 구매한다고 밝혔습니다. That's 100 million more doses of Pfizer and 100 million more doses of Moderna. 200 million more doses than the federal government had previously secured. Not in hand yet, but ordered. 바이든 대통령은 2억 회분의 추가 구매 백신이 올여름 배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추가 구매로 미국의 백신 구매 계획 물량은 4억 회분에서 6억 회분으로 50% 증가하게 됐다고 미국 정부 관리들이 밝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추가 구매 물량으로 올여름이 끝날 때까지 3억 명의 미국인 모두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enough vaccine to fully vaccinate 300 Americans by end of the summer, the beginning of the fall. 바이든 대통령은 또 다음 주부터 연방 정부가 각 주에 배포하는 주간 단위 백신 물량을 지금의 860만 회분에서 최소 1000만 회분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6%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각 주에 3주 단위로 백신 공급 계획을 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주일 뒤 공급 계획만 알려줬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각 주들은 3주 뒤 백신 공급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취임 100일 내에 1억 회분의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자신의 구상을 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존슨앤존슨의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시험 결과가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존슨앤존슨이 현지 시각 26일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당국의 승인이 나면 6월 말까지 미국에 백신 1억 회분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4만 5천여 명의 임상시험 참가자 중에는 코로나19 변이가 확인된 남아프리카 거주자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는 코로나19 변이에도 효능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얀센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백신과 달리 1회 접종 방식이며 냉장 보관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바이오 기업 리제네론이 자사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감염 위험을 절반가량 낮췄다는 내용의 3상 임상시험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리제네론은 임상 참가자 중 고위험군에 속하는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항체 치료제를 백신처럼 사용한 결과 치료제를 투여한 참가자의 감염률은 5.4%로 가짜 약을 투여한 참가자 10.3%의 절반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치료제를 투여한 참가자 가운데 유증상 확진자는 없었고 가짜 약 투여군에서는 3.6%가 코로나19 증상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등교 수업 재개에 심혈을 기울이는 가운데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방역 수칙만 잘 지키면 학교가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논문을 미 의사협회 저널에 실었습니다. 논문의 제일 저자인 마거리 토나인 박사가 지난 1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봤을 때 학교가 요양원이나 공장처럼 집단 감염의 진앙이 될 수 있다는 증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CDC가 위스콘신에서 마스크 착용을 잘하는 17개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의 감염 발생 건수가 지역사회 전체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이번 주 소식 전해주시죠.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의 바이오기업 리제네로는 자사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백신처럼 감염 위험을 절반 정도 낮춘다는 임상 3상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영국과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국내에서도 mRNA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모더나와 기술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예. 자, 글로벌 제약사들의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 짚어봤는데요.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해외 백신이 우리나라에서도 접종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에서도 백신 개발이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오포커스에서는 단 1회만 접종하는 국산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셀리드의 강창률 대표이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항상 처음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회사 명칭에 관한 질문입니다. 네. 셀리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사실 이름인가요? 한국말로 이렇게 써져 있어서 들어오지는 않는데 저걸 영어로 고쳤으면 우리가 세포를 의미하는 셀, 네. 그다음에 인디비주얼, 개인을 대표하는 그 인디비주얼의 아이디를 붙여가지고 예. 합성어로서 셀리드로 이렇게 명명했고요. 그 의미는 현재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네. 암 면역 세포 치료제가 개인의 세포, 각각 개인의 세포를 얻어서 그걸 암 치료용으로 쓴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이름을 셀리드로 명명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 셀리드는 그 환자 개개인의 맞춤형 치료제를 개발한다. 네, 이렇게 이해할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셀리드가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그 아데노 바이러스를 이용하면서 2회 접종이 아니라 1회 접종이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데노 벡터를 쓴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아데노 오리진, 아데노 바이러스의 기원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는 침팬지에서 유행하는 그런 바이러스 벡터를 바이러스를 근간으로 해서 벡터를 만들었고요. 예. 저희들은 사람에 유행하는 바이러스를 근간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사람이 투여되었을 때 인체 세포에 들어가는 효율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휴먼 오리진, 그러니까 사람 인체 유래 바이러스를 근간으로 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 인체 세포에 들어가서免疫 반응을 빠르고 강하게 유도할 수 있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존슨앤존슨 벡터와 저희 벡터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회 접종이 가능한 것은 그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일단 아스트라제네카는 그 침팬지의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네. 조금 투여가 더 떨어지고 네. 이 셀리드 경우에는 인간 유래 아데노 바이러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침투를 잘한다. 그래서 그렇게 효능이 더 좋다. 네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아데노 바이러스 벡터 기반의 이제 그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 아데노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자체를 운반체로 이용하기 때문에 네. 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이 아데노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형성이 된다. 네네. 그래서 이 백신을 여러 번 접종하면은 그 항체 때문에 오히려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적은 잘 해주셨고 예. 맞는 이야기고요. 예.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반복 투여의 기간의 문제가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짧은 기간에 반복 투여하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지만 예. 그 투여하는 기간을 충분히 여유를 두면 그 효과에 영향이 별로 없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주, 4주 간격으로 하게 되면 효과가 떨어진다기보다는 효과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반복 예. 투여에서 더 이상 잘 안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그 대신에 이제 6개월, 1년 후에 쓸 때는 큰 문제가 없지 않냐, 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최근에는요, 영국이나 남아공,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속속 보고되면서 또다시 두려움을 떨고 있는데요. 자칫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열심히 만들어놓은 이 백신의 효능이 떨어지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 외국의 데이터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그 백신을 맞아서 초기의 경우에는 충분히 변종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겠다라는 예. 근거가 되는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되는데 예. 다만 우리가 백신을 맞고 시간이 경과하고 우리 면역 체계에서 그 실제로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능력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네. 변종이 또 다른 변종을 포함해서 변종이 들어왔을 때 과연 완전히 막아낼 수 있을까? 그거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를 지켜봐야겠군요. 지켜봐야 되고 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단기간에 백신을 여러 번 맞는 거는 아니지만 6개월 혹은 1년 후에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를 대응하는 백신을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과연 그럴런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게 이제 기존의 백신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변이가 등장하면은 그 백신을 좀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셀리드의 이제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쉬운가요,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더나 백신이나 이제 우리처럼 사실은 저희들이 늘 포괄적으로 보면 DNA를 조작해서 이렇게 만든 백신이기 때문에 그 만드는 거는 되게 손쉽고요. 대량 생산도 용이하죠. 그래서 다른 단백질이나 백신은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데 비해서 아주 신속하게 만들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이미 변이종에 대한 백신에 대한 후보 백신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언젠가는 언제 필요할지 무엇이 필요할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언제든지 필요하다는 시기에 생산해서 임상 실험도 간단히 하고 실제로 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그 과학기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구 사업에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하는 백신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2세대 백신,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연구 개발 내용을 포함시켜서 국가과제로 선정된 바가 있고요. 준비를 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겠군요.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대비한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지금 이제 해외 백신이 다음 달부터 이제 국내에 들어오잖아요. 국내 백신이 지금 뭐 임상 시험이 아직 있으니까 이게 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백신 주권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 뭐 물론 백신 주권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뭐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뭐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나타난다고 그러면 우리가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자주력을 가져 있는 것은 국가 위상의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꼭 필요한 거죠. 이제 다만 이제 이번의 경우도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시작이 그렇게 많이 늦은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 여러 가지 하나하나의 과정에 그 뭐 예를 들면 식약처에서 인허가를 받고 뭐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추고 뭐 국가적인 인프라 또 제도적인 인프라 이런 그 효율성이 아무래도 아직은 우리가 조금 미국에 뒤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늦어졌는데 앞에 말씀처럼 그 외국 백신이 이제 지금 들어온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뭐 들어오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아까도 계속 최근에 나오는 뉴스가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생산량이 부족해서 자국의 백신 공급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우려를 많이 표명하고 있고 그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기간적인 의미에서 약속은 외국 기업들이 지킬 수는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양을 충분히 빠른 시간에 공급할 거냐 그게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그 갭을 저희들이 메꿔주고 싶은 거고요. 저희들이 지금 일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략 한 7, 8월까지 대략 한 1,000명 이상의 그 자원자들에게 임상 실험을 하고 그 효능이 기존의 백신들과 유사하다는 증거를 만들고 안전하다는 그 증거를 만들어서 긴급 사용 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게 그게 성사가 된다면 저희들이 대략 한 8월 이후에는 공급이 가능하고 연내에 한 1,000만, 1,500만 도즈를 외국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부족분을 저희들이 메꾸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의 이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LG화학이 이제 저희 협력업체로 같이 대량 생산, 그 다음에 추가적인 임상, 해외 진출 이런 걸 포함해서 포괄적인 MOU를 체결을 한 바가 있고요. 그거는 작년에 이제 그 실제로 기사로 많이 이제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로나19 백신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네. 셀리드 어떤 전문이랄까 이게 항암 백신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항암 백신은 또 어떤 거고 이게 또 뭐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뭐 시간 관계상 항암 백신의 뭐 전체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예.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방 백신과 마찬가지로 예. 암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에 대해서免疫 반응을 강하게 유도해서 그러니까 예방 백신보다는 좀 다르게 좀 더 강하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강하게 이제 맞춤식으로 주사를 해서 치료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지금 임상 이상 단계 지금 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뭐 여러분들이 이상을 시작한 지 꽤 됐는데 왜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느냐. 아이러니컬하게도 결과가 좀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한 2년 이상 암이 커지지 않고 그런 분도 계시고 한 몇 분 정도는 지금 뭐 1년 이상 관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변동사항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찰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내년쯤에는 허가 임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에 이제 다국적 기업의 제품하고 같이 병용 투여하는 것도 별도로 임상을 곧 진행할 예정이고 그것도 작년에 식약처에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셀리드의 항암 면역 치료 백신 개발 소식까지 들어봤는데요. 이 코로나19 백신 8월 이후에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원활하게 현재 진행 중인 임상이 계속 맞춰서 올해 안에 국산 백신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창렬 셀리드 대표이사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앞으로 태풍이나 지진 등 재난재해로 원전 운영이 위협받을 경우 출력을 낮추거나 원자로를 사전에 정지하는 등 비상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업무 계획에서 태풍이 오기 전 출력을 낮추거나 사전 정지를 하고 대규모 원전 사고를 대비해 권역별로 현장 지휘센터를 운영하는 등 원전 사고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 인접 국가의 방사선 이상 징후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수 삼중수소 조사 지점을 32개로 확대하고 빈도 또한 연간 4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피폭 위험이 큰 투과 검사 종사자가 안전을 위협받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는 내용의 원자력 안전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줄기세포를 다른 세포로 분화시킬 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키스트 정영미 박사팀은 줄기세포 분화에 사용하는 가공성 방막 기반 세포 공배양 플랫폼의 막 두께를 10분의 1 줄이고 구멍 간 밀집도를 높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플랫폼을 이용해 줄기세포와 혈관 내피세포를 함께 배양한 결과 줄기세포가 혈관 격세포로 분화한 비율이 기존 상용 플랫폼을 사용했을 때보다 2.5배 높아졌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가 제약회사나 병원 등에서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뭄의 복잡한 특성을 하나의 통합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인공위성 기반 가뭄 모니터링 기법이 개발됐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임정호 교수팀은 기존 가뭄 지수를 하나로 통합해 정확도 높은 새 가뭄 지수 생산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기법은 다양한 가뭄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위성 관측 변수를 재조합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설정에 따라 관측 자료 조합을 유연하게 바꿔 특정 유형의 가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오랜 시간 가지고 노는 아이는 집중력이 쉽게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런던대 연구진은 12개월 아기 40명을 대상으로 2년 6개월 동안 스마트폰 등 터치스크린 사용 시간을 관찰했습니다. 조사 결과 어린아이들의 기기 사용 시간이 길수록 터치스크린에 새로 등장한 대상물에 더 빠르게 시선을 돌리거나 주의력이 분산되는 경향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할 때 스마트폰을 쓰거나 무단 횡단을 한 경험 있으신가요? 국토교통부의 교통문화지수 조사 결과 10명 중 3명 이상이 운전하면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고 보행자는 길을 건널 때 10번 중 3번 이상 무단 횡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만큼 서로의 안전을 위해 성숙한 교통문화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